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정은 벌써 눈을 떴다. 좁은 원룸 베란다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강진우를 조심스럽게 깨우지 않으려 발끝으로 걸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3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고 눈가엔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겐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한국 최대 식품 기업 중 하나인 한빛식품. 그 회사의 회장 박영호가 바로 그녀의 친아버지였다. 억대 자산가의 외동딸인 그녀가 왜 이런 좁은 집에서 살며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까? 미정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아버지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몇 달 전 아버지가 전화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과연 진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편안한 상대로 여기는 건지 말이다. 여보, 나 먼저 갈게. 미정은 아직 잠든 남편에게 작은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미래옥이라는 작은 한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6시가 넘어 있었다. 사장 이모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맞아줬다. 미정이 왔구나. 오늘도 고생 많이 하겠네. 아니요, 괜찮아요.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섰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손에 고무장갑을 끼며 그녀는 생각했다. 언젠가 진우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냅둬? 라고 할까? 아니면 왜 속였어? 라며 화를 낼까?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식당이 붐볐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회사원들의 대화 속에서 간혹 한빛식품이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해지자 미정은 잠깐 휴식을 가졌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야근이야.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고 있어.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평범한 집안의 딸로만 알고 있었다. 가끔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서라고 말하면 진우는 괜찮다. 내가 출세해서 다 해결해 줄게라며 다독여줬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만약 자신의 정체를 안다면 진우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저녁 7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예요. 미정아, 몸은 괜찮니? 그 힘든 일 언제까지 할 거야? 아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진우 씨 혹시 승진 기회 같은 거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녀석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 죽겠는데 이제 승진까지 도와달라고. 아빠, 제발요. 대신 그 사람이 모르게 해주세요.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게요. 길고 긴 침묵 후 아버지가 대답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말 들어야 한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한빛식품 본사 15층 영업이팀 사무실에서 강진우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입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대리 직급에 머물러 있었다. 주변 동기들은 하나둘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이었다. 진우야, 점심 먹으러 갈까? 동기 김 과장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예전엔 서로 진우야, 민호야 하며 반말로 지냈는데 이제는 진우가 존댓말을 쓴다. 그 미묘한 변화가 진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아, 네. 가죠.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32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이미 이마에는 스트레스성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뭐가 부족한 거지? 진우는 자신이 성실하다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는 사무실에 도착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거래처 접대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상사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늘 아쉬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우는 미정에게 푸념을 털어놨다. 여보, 나 정말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승진이 되는 거지? 진우 씨가 충분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미정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진우에게는 공허하게 들렸다. 아내는 회사 생활의 치열함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쉽게 말하네. 당신이 뭘 알아? 순간 나온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미안해요. 제가 도움이 안 되네요. 진우는 아내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함을 느꼈다. 다른 동료들의 부인들은 어떨까? 김 과장의 아내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한다고 했고 이 과장의 아내는 의사였다. 그에 비해 자신의 아내는 며칠 후 기적처럼 기회가 왔다. 팀장이 진우를 불러 말했다. 진우 씨, 이번에 대형마트 신규 납품 프로젝트 맡아보지 않겠나? 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건 정말 큰 기회였다. 성공하면 승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드디어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 같았다. 미정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큰 프로젝트 맡게 됐어. 이번엔 정말 승진될 것 같아. 정말요? 축하해요. 미정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복잡한 감정이 자리했다. 아버지가 직접 나선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다. 다음 날 미정은 몰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혹시 진우 씨 프로젝트 배정해? 응, 내가 좀 도왔지. 네 부탁이었잖아. 하지만 본인은 모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걱정 마라. 아무도 모를 거야. 다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보는지 지켜볼 테니까. 한편 진우는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걸었다. 새벽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거래처를 발로 뛰며 영업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차츰 회복됐다. 역시 기회만 주어지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진우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숨겨진 도움 덕분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진우도 과장으로 승진했다. 드디어 해냈어. 진우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우쭐해했다. 이제야 비로소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교만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미정에게 말했다. 이제 좀 나아질 거야. 과장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사람들도 다르게 봐줄 거야. 그리고 덧붙였다. 당신도 이제 그 식당 일 그만두지 그래? 과장 부인이 설거지를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진심이 아니라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감할 수 있었다. 과장으로 승진한 지 2달째 진우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사무실에서의 자리도 창가 쪽으로 옮겨졌고 부하 직원들이 과장님이라며 인사를 건넬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다. 과장님, 오늘 신규 거래처 계약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선 자료부터 정리하고. 진우는 이제 지시하는 입장이 되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네, 알겠습니다라며 고개 숙이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다. 신규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진우가 주인공이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강진우 과장의 노력 덕분입니다. 팀장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술잔을 들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후배 직원 한 명이 제안했다. 과장님, 2차로 어디 가실까요? 제가 좋은 곳 알고 있어요. 그래? 어딘데? 요 근처 한식당인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식 장소쯤이야 어디든 상관없었다. 일행 8명이 미래옥에 도착한 것은 밤 8시가 넘어서였다. 작은 식당이지만 분위기는 아늑했다.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며 안쪽 룸으로 안내했다. 과장님, 여기 어때요? 분위기 좋죠? 그러네. 좋은 곳 알려줘서 고마워.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실 이 프로젝트 처음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우는 완전히 취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 후 화장실에 가려던 진우가 복도로 나왔다가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불이 환하게 켜진 주방에서 한 여자가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그릇을 닦고 있었다.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미정?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눈앞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분명히 집에서 일찍 자고 있을 게라고 했던 아내가 지금 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미정도 남편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다. 진우 씨?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복도에 있던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동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과장님? 무슨 일이에요? 아는 분이세요? 진우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료들 앞에서 아내가 설거지하는 모습이 발각된 것이다. 이분은, 과장님 부인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후배 한 명이 밝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됐다. 와이프분이 여기서 일하세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진우의 귀에 따갑게 들렸다. 체면이 구겨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쌓아올린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다. 미정아, 당장 집에 가.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미정은 당황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앞치마를 풀며 서둘러 식당을 나서는 아내를 보며 진우는 모욕감에 몸을 떨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을 보는 것 같았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죠. 회식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택시 안에서 동료들은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다. 집에 도착한 진우는 미정을 기다렸다. 1시간 뒤 돌아온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다. 앉아.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설명해봐. 왜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거야? 진우 씨, 그건 내가 승진해서 좋아하고 있을 때 당신은 뒤에서 나를 망신주고 있었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과장 부인이 설거지를 한다고. 내일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남편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체면과 남들의 시선만을 걱정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당장 그 일 그만둬. 다시는 그런 곳에 발도 들이지 마. 하지만은 무슨. 내 출세에 방해만 되잖아. 생각을 해, 생각.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진심이 아니라 체면만 중시한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혼 3년 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미래옥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진우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대화는 필요한 것들로만 제한됐다. 저녁 몇 시에 드실 거예요? 알아서 해.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미정은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많아졌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회사에서도 진우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다. 과장님 부인이 설거지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게. 좀 의외였어. 집안 형편이 어려운가? 이런 소문들이 진우의 귀에 들어왔다. 승진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수치심만이 남았다. 그러던 중 진우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회사 홍보팀에 새로 들어온 김유진이었다. 28살의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과장님, 이번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말 훌륭하셨어요.
유진의 칭찬에 진우는 기분이 좋아졌다. 집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인정과 존경이 느껴졌다. 그래. 경험이 쌓이니까 이런 것도 쉬워지더라고. 역시 과장님.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유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점점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워졌다. 유진 씨, 커피 한 잔 어때? 업무 얘기도 할 겸. 좋아요. 과장님께 배울 점이 많거든요. 카페에서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업무 얘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로 번져갔다. 과장님은 어떤 타입이세요? 사모님 말이에요. 유진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 평범한 주부야. 특별할 게 없어. 아, 그런가요? 과장님 같은 분이면 부인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 대단하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해. 진우는 점점 아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동조하며 위로했다.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한편 미정은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늦은 귀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까지. 어느 날 밤 진우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미정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과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도 기대할게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추궁하고 싶었지만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었다. 며칠 후 진우는 더욱 대담해졌다. 유진과의 만남을 숨기지도 않았다. 오늘 늦을 것 같아. 회사 일로 회식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진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과장님, 이런 곳 처음 와봐요. 정말 좋네요. 이 정도쯤이야 뭐. 앞으로 더 좋은 곳도 가자. 과장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유진의 말에 진우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다. 유진 씨는 정말 다르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니요? 응. 나를 진짜 알아줘.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진우는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정과 마주쳤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회식이라고 했잖아. 진우 씨. 왜?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대화라도 좀 해요. 대화? 무슨 대화를 해? 당신이랑 무슨 말이 통한다고? 진우의 말은 날카로웠다. 당신한테선 얻을 게 없어. 나한테 맞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국 이런 말까지 나오는구나 싶었다. 그래서요? 어쩌자는 거예요?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진우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미정은 거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미정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미정아, 목소리가 왜 그래? 진우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미정아, 아빠가 경고했잖아. 그 녀석 본색이 드러날 거라고. 네. 이제 결정해야 해. 언제까지 그런 사람과 살 거야?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더욱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다. 여보세요? 유진 씨예요? 네, 집에 잘 들어왔어요. 미정 앞에서 버젓이 통화하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박 회장은 딸의 눈물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미정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빠, 저 이혼할 거예요. 창백한 얼굴로 나타난 딸을 보며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놈이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아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조용히? 미정아, 세상에는 응징받아야 할 인간들이 있어. 특히 배은망덕한 놈들은 말이야.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강진우라는 자식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회장님, 강진우가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또한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있고요. 그 여자와의 관계는 김유진과는 이미 6개월째 만나고 있으며 회사 자금으로 접대비를 허위 처리한 내역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좋아. 한편 강진우는 자신의 승승장구를 확신하고 있었다. 대형 납품 계약을 성사시킨 자신을 보며 임원 승진도 꿈꾸고 있었다. 유진아, 곧 임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이혼도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여자는 걸림돌일 뿐이야. 그날 오후 진우에게 급한 회의 소집 통보가 왔다. 진우는 들뜬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 보지 못한 임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다. 미정이? 아내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들어왔다. 아버님이 여길 왜? 회의실 정중앙에 회장석에 장인어른이 앉는 것을 보며 진우는 그제서야 머리가 좀 돌아갔다. 강진우 과장. 박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예? 예. 자네가 이번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던가. 네. 정말?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자료들이 있네. 박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진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이건 뭡니까? 자네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이야. 총 3천만 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증거들이지. 특히 김유진 씨와의 만남에서 말이야. 회의실이 술렁였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짓을.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회장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진우와 유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 그리고 회사 돈으로 결제한 영수증들이었다. 이 모든 증거들 앞에서도 오해라고 할 건가?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미정을 바라봤다. 아내의 눈에는 차가운 실망만이 담겨 있었다. 미정아, 이건 정말. 강진우 씨.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3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를 기억하세요? 가난해도 함께 하자고 하셨잖아요. 미정아. 하지만 당신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시하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배신하시네요. 박 회장이 일어섰다. 강진우,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할 예정이야. 잠깐만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자네가 내 딸에게 준 기회처럼 말인가?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미정이 바로 한빛식품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미정아,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모르셨다고요? 미정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역시 진심이 아니라 이득만 생각하시는군요.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진우를 끌어냈다. 그는 마지막까지 소리쳤다. 미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하지만 미정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와 딸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후회되지 않니? 아니요, 아빠.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래.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라. 네가 누군지 숨기지 말고. 네, 아빠. 며칠 후 강진우의 몰락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졌다. 김유진도 공범으로 몰려 함께 해고당했다. 진우는 다른 회사 취직도 어려워졌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미정은 다시 한빛식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회장의 딸로서 말이다. 사랑 대신 체면을, 진심 대신 욕심을 택한 강진우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다.